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저자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걷거나 옆 사람과 말하며 걷는데도 매우 편하게 걷는다. 반면 집중해서 걷는 것 같은데 불편하게 걷는 사람도 있다. 꽤 빨리 걷는 사람도, 상당히 느리게 걷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최고도화된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과거에 먹고 살기 위해 수행했던 신체 활동이 지금은 컴퓨터와 통신기기를 사용하며 최소화됐다. 이동수단 또한 많이 변했다.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짧은 거리조차도 킥보드와 자전거로 이동한다. 인간에게 보행은 삶의 수단이었다. 물을 길어오기 위해, 학교에 가기 위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걷고 싶지 않으면 걷지 않고도 삶이 가능할 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로봇의 발전으로 인간은 인간일 수 있기를 유지하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 인간다움이 줄어든 시대, 인간은 신음하고 있다. 의학계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천천히 걸을수록 뇌질환과 병을 얻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혁신적인 식이요법이나 건강식품, 운동법이 아닌 인간의 고유 상징인 두 발 걷기가 아닐까? 보행은 우리를 인간으로 돌아가게 한다. 걸을 때 둔해진 신경이 예민해지고 힘이 없던 다리와 팔에 힘이 들어간다. 또한 필요 이상 섭취한 당분이 소모되고 내분비계의 균형을 잡게 된다. 뇌의 모든 부위에 자극이 전달되어 뇌와 몸의 연결성이 원활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 산업혁명 이후부터인데 이는 불과 150여 년 전의 일이다. 수동작업이 기계작업으로 바뀌고 걷거나 말을 타는 대신 자동차라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생겼다. 이후 우리 몸의 수고를 덜어주는 수많은 기계가 등장하면서 두 다리를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와 함께 현대인의 건강도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대인은 얼마나 몸을 움직일까? 걷기를 포함한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 성인 남녀 모두 10년 전보다 20% 이상 신체활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건강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즉,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운동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하는 건 헬스장이나 운동 강좌에 등록하는 것이다. 직장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을 결심한 이후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 등록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43.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운동시설에 등록한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무려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사람이 처음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운동 실천율이 낮은 이유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하는 것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신발을 갈아 신고 옷을 갈아입고 체육관까지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일상에서 걷기를 통해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에서 5분, 10분 운동 시간이 쌓이다 보면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인 6천여 명의 일상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 운동하는 것만큼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걷기는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걷기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 정리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운동이자 값비싼 장비나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운동으로 꼽힌다. 또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기에 실천 활동 부족과 건강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된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매일 조금씩 걷다 보면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만율은 2005년 31.3%에서 2016년 34.8%로 10여 년 전 사이 비만율이 증가했다. 복부 비만율도 2010년 24.3%에서 2016년 29.7%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증가하는 비만율을 잡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등 28개 나라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설탕세라는 것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대책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비만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체중을 줄이고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소비다.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에서는 일상의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60대 비실험자가 휴대용 호흡가스 분석기를 작용하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 동작을 취해보는 것이다. 실험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기, 선 자세로 설거지하기, 온몸을 움직여 걸레질하기, 실내 스트레칭하기에 동작별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일상의 움직임에서 에너지 소비량은 텔레비전 시청같이 앉은 자세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설거지 같은 선 상태의 동작, 스트레칭 같은 맨손 운동, 걸레질같이 온몸을 쓰는 동작 순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즉, 네 가지 움직임 중 걸레질이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활동인 것이다. 그 다음 야외에서 걷는 방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 다른 일상 활동과 비교해 보았다. 실험은 보통 걷기와 보폭 10cm 정도 넓혀 걷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 실험 결과 보통 걷기는 스트레칭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고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 것은 걸레질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다. 걸을 때는 보폭을 넓게 하고 속도를 높이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소비에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다. 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걷기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지속이 가능하지만 걸레질 같은 활동은 10분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같은 에너지 소비량이라면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체중을 줄이고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은 걷기 활동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중강도 걷기를 조금 길게 하는 효과나 고강도 걷기를 작게 하는 효과나 운동 결과치는 같다고 본다. 그러므로 고령층이라면 짧은 시간 무리하게 고강도로 걷기보다 좀 더 긴 시간 중강도로 걷는 것이 건강에 더욱 유익할 수 있다. 평소 움직이지 않고 밖에 나가서 햇빛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우나 다니는 거나 좋아하고 생활 습관이 이렇다 보니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이 왔어요. 40, 50대 중년 여성이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의 위험에 노출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동국대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햇빛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최 교수는 햇빛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과도하게 햇빛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르거나 햇빛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 2011년 7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다공증성 척추압박 골절로 병원을 찾은 134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환자 중 65% 혈증 비타민 D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햇볕 쬐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비타민 D 90%는 햇빛을 피부로 쬐을 때 만들어진다.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비타민 D는 혈관을 따라 간으로 이동해 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이후 신장으로 이동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화한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소장으로 이동해 장세포를 자극시켜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이처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햇볕 쬐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생활 속 사소한 실천은 우리의 뼈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미용 측면에서 햇빛을 지나치게 기피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운동 부족이나 좌식 생활로 인해 앉아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뼈 건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 중 앉아서 보낸 시간이 남녀 모두 7시간을 넘는다. 특히 20대 여성은 무려 9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연령별로 분석해 살펴본 결과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10대에서 30대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우 30세 이후가 되면 점차 골량의 감소를 겪게 되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최대한의 골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급속한 골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최대한의 골량을 확보해야 훗날 골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으로 이완을 막을 수 있다. 평소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은 근본적으로 고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단 오르기는 지구력을 강화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다. 지구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심장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효율적으로 해서 협심증 발작 위험을 줄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하체 근력을 강화하면 에너지 넘치는 생활도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가 발표한 심혈관계 논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20층 이상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걷는 것은 다리 근육을 이용해 혈관을 짜주는 행위로 전신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즉, 혈액이 정체되지 않도록 자주 걷는 것이 좋은데 계단을 오르면 다리 근육에 힘을 주게 되어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다. 혈액순환을 돕는 것 외에 계단 오르기의 또 다른 장점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특히 숨쉬는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전신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폐 운동은 점차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스며든 산소는 혈액과 함께 심장 운동을 통해 전신으로 퍼진다. 계단을 오를수록 강도를 높여 걸을수록 필요한 산소량이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도 점차 빨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심폐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다. 덴마크의 한 연구진이 직장인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계단 오르기 실험에서 계단 운동의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직장에서 10주 동안 하루 10분씩 계단을 오른 실험 대상자들은 유산소 능력이 향상됐으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폭을 넓혀 힘차게 걷거나 계단을 빠르게 오르면 근육이 필요하고 숨이 차게 된다. 숨이 차면 보통 큰 숨을 몰아쉬는데 이때 심신 근력이 강화된다. 심장 박동이 적절한 빠르기로 힘차게 뛰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 걷기와 계단 오르기는 심장과 폐를 모두 단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심폐기능 강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어렵다. 반면 계단 오르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아파트와 상가 내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016년 노화신경생물학 저널에 계단 오르기와 뇌 건강에 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19세에서 79세 성인 331명을 대상으로 계단 오르기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꾸준히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경우 뇌 연령이 약 6개월가량 젊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단 오르기가 치매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에 발병을 늦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타났다. 걸으면 뇌에 혈류가 증가하면서 뇌세포의 활성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뇌가 유축되지 않는다. 고령 환자에게 걷기와 계단 오르기를 적극적으로 권한다. 그 중에서도 계단 오르기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많은 뇌세포가 활성화되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고 강조한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의 심장 박동수는 점차 빨라지고 그로 인해 혈류량이 증가한다. 이때 뇌로 흐르는 혈류량도 늘어나는데 뇌 혈류가 증가하면 자연히 뇌세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즉, 계단을 꾸준히 오르면 뇌 혈류 흐름과 뇌세포 활성화도 도움을 주기에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등 뇌의 노화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임상노인학회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걸음 속도와 인지 기능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걸음 속도가 느릴수록 인지 기능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뇌에서 해마의 위축으로 걷기 속도와 폭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꾸준히 활력 있게 걸으면 치매는 물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서 젊음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에서 제1장 걷기의 놀라운 효능을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